국내 고려인 사회의 형성과 발전 4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추진했던 개방정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개방정책은 러시아어로 글라스노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르바초프는 공산당 전당대회를 했을 때 TV를 통해서 생중계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 소련 역사에서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소련 시민들은 처음으로 TV를 통해서 자국을 지도하는, 소련을 지도하는 공산당 지도자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녹화해서 편집된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생중계를 통해서 우리 국가를 지도하는 저 공산주의자, 저 공산당 지도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중계를 통해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서 소련 시민들은 아주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정말 무능하다. 과연 저런 사람들이 산적해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고르바초프는 체르노빌 원전 사건 이후에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정보를 공유하라. 정보 공유를 통해서 시민과 소통을 하라. 그러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소련의 시민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 왜 우리 집 앞에 있는 도로 보수공사를 못하고 있는지, 왜 우리 학교의 책상과 글상을 교체해 주지 못하는지, 이런 많은 낙후된 변화를 소련 시민들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TV를 통해서 국가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공산당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실망감을 가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방정책은 국가 기밀이 시민들에게 조금씩 알려지는, 공유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고르바초프가 적극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서히 시민들은 과거, 지난 시간에 공산당이 추진했던 부정적인 정책들을 알게 되어 갑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그러한 정책들을 시민들이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산당 보수주의자들은 개혁 정책보다 오히려 이 개방 정책에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왜 우리의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주어야 되는가? 공산당 내의 일부 권력가들, 일부 지도층들이 개방이 아닌 자신들만이 아는 정보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고르바초프는 그렇지 않다. 정보가 공유가 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필요하다. 결국 공산당 보수자들은 고르바초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보이지 않게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르바초프는 소비에트 연방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과 군비 경쟁을 중단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미국과의 군비 경쟁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7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합니다. 경제가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국방비도 성장하는 수준에 맞추어서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00에 성장을 했다.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그 다음에는 120, 130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국방비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주의 진영에서는 증가하는 경제 성장에 맞추어서 국방비를 늘리기 때문에 소련과 얼마든지 부담 없이 군비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국방비를 늘리기 위해서 다른 부문의 예산을 갖다가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과감하게 미국과 군비 경쟁을 중단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것만이 소비에트 연방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이 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을 우리가 줄여야만, 없애야만 소비에트 연방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기본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러한 사고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군비 경쟁을 중단해야 됩니다. 군비 경쟁에 들어가는 예산을 경제 살리는데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산당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사고로 인해서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련이 미국과 군비 경쟁을 중단했다. 드디어 냉전 체제가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이러한 변화가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한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군비 경쟁을 계속 한다는 것은 냉전 체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 스스로가 군비 경쟁을 중단했기 때문에 앞으로 냉전 체제는 더 약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소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고르바초프의 신사고 이후에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이러한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소련의 위성 국가였습니다. 소련으로부터 통제를 받았던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중단했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은 동유럽 국가들, 시민들한테 엄청난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소련으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하고자 시도를 한 것입니다. 미국과의 군비 경쟁 중단은 소비에트 연방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위협과 공포감이 상당히 약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탱크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군사적 위협을 하던 그런 소련이 이제 아니다. 소련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계속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서서히 소련에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본격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을 무너뜨리는 다양한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고르바초프가 먼저 자신들한테 군비 경쟁 그만하자라고 제안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결국 소비에트 연방 스스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위험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다. 레이건 행정부는 적극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추진하게 됩니다. 군사적으로 우리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소련의 대외 경제, 무역 이러한 부분들의 방해 공작을 하게 됩니다. 소련 내부에 산적해 있는 그러한 문제점들을 더욱더 강하게 무너뜨리려고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전략 방위 계획 정책입니다. 소련과 미국이 핵무기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군사 기술적으로 엄청난 전략 방위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소련에서 핵미사일을 미국 영토로 발사를 하면 미국은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과 같은 그러한 기구를 통해서 레이저로 그 핵미사일을 우주 공간에서 파괴시켜버리는, 사실 지금 기술적 상황에서 보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90년대에 이러한 군사적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보여주고 과시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핵미사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핵미사일을 우리 영토로 발사해도 우리는 공중에서 다 파괴시킬 수가 있다. 전략 방위 계획은 고르바초프에게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은 소련이 만들 수 있는 달러, 이 달러를 만들 수 있는 석유, 가스, 이러한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소비에트 연방 영토에는 엄청나게 많은 석유와 가스, 지하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해외에 수출을 해서 이것이 소련의 사실상 유일한 이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전 세계 석유 가격, 가스 가격을 통제해서 계속 떨어뜨립니다. 군사적으로 전략 방위 계획을 만든 미국이 경제적으로는 소련이 보유한 지하 자원, 에너지 자원의 가격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련은 국내외적으로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